네, 리포트 뽀개기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어제 저희가 리포트 뽀개기 안에서 리뷰를 못한 종목이 좀 많았어요. 저희가 리포트에서 좋은 종목 발굴하며 또 DLNC도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한번 중간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네, 일단 뭐 지난 화요일이었죠. 이제 그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DLENC였습니다. 뭐 지수의 변동성이 외부의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반기 가장 큰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뭔가라고 했었을 때는 반도체 IT도 제약바이오도 사실 올해 1분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강한 관심을 받긴 했지만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있었던 건설주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DLENC를 제가 이제 원픽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편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로고를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는 곳인데 DLENC 같은 경우에는 뭐 GS건설, 현대건설 올랐을 때 그리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뭐 기업적으로 뭐 인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좀 편승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뒤늦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DLENC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고점에 거의 다다랐었기 때문에 추천을 한번 드려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 위치까지 가게 되면 전고점 충분히 넘어서 좋은 시세가 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 최근에 지수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DLENC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준비해온 레포트 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도 뽀개보고 또 그 리포트 안에서 그럼 이 종목도 같이 봐야겠구나. 그렇죠. 그 팁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리포트를 꼭 봐야 될까요? 오늘 나온 새로운 리포트 중에서 LG전자 리포트를 갖고 오셨습니다. 걱정이 없다 LG전자, 유진투자증권 노경탁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리포트인데 LG 마그나가 공식 출범했어요. 네, 사실 장 후반부에 네. SK이노베이션 이슈가 아니라면 그래도 LG전자, LG 마그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을 법한 날인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제 점심시간 이후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슈가 좀 나타나면서 시장이 조금은 혼조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민이 없을 것입니다. 왜? 고민이 있었던 사업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이야기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올해 이제 상반기에 MC 사업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모바일 사업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실적을 개선하지 못하다 보니까 LG전자에서는 잘 하지 못하는 사업부를 조금은 정리하고 본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사업부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NC 사업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주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전 사업부에서 지금 골고루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사업부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실적적인 부분이 더 확대가 되는 그러한 LG전자이기에 충분히 저는 지금 위치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LG전자 하면 우리가 백색가전 이야기를 빼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은 게 LG전자에서 만드는 세탁기, 에어컨, 뭐 특히 이제 텔레비전, 뭐 이러한 가전들 충분히 계속해서 이제 성수기에 돌입을 하고 있는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분기 시즌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LG그룹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이 LG이노텍 혹은 네. LG디스플레이 이쪽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LG전자는 LG이노텍도 이노텍이지만 디스플레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OLED 필름에 대한 또 이제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 부분에서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는 22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걱정했던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걱정이 그쵸. 없다라는 LG전자.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사실 오늘 7월 1일 LG전자 이제 마그나 협력사의 이제 공식 출범일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역시나 선반영이 되면서 재료 노출에 따른 어느 정도의 소폭 실망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나 저는 뭐 오늘 강하게 오르지 않는 것이 더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LG전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마음은 있지만 당장
일단 지금 위치에서 사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위치도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하반기의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특히 이제 전장 사업부라고 하죠.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 아직까지 전장 사업부는 뚜렷하게 큰 흑자를 내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적자폭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또 올해 하반기야말로 이 적자폭을 다 개선해서 흑자 전환을 한번 또 노려본다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폭발적인 실적, 특히나 적자였던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때 가장 강하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LG전자 우리가 만약 트레이딩을 한다면 지금 위치, 지금 가격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16만 2천 원인데 지금 가격부터 16만 원 이하까지 좀 내려온다면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 이야기 드리면서 네. 목표가는 20만 원을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굉장히 고민 많아요. 손절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리스크 차원에서 14만 원이라는 가격대의 손절 라인 한번 정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이 손절가를 정할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럼 이 리포트에 대해서는 별점 5점 만점 몇 점 드릴까요? 네, 일단 뭐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별점 5개 중에 4개를 좀 드렸습니다. 일단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이 출범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에서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네. 하반기 실적을 좀 보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는 다 좋은데 오늘 이슈를 확 받지 못한 게 그렇죠. 좀 다소 아쉬웠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다 맞습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하반기 실적 개선의 LS 일렉트릭을 갖고 오셨어요.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뉴딜 정책의 수혜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시장 성장이라면서 앞서 저희가 OCI 이야기도 했는데 뭐 네. 뉴딜 정책, 이 정책 수혜주로 또 많이 이야기됐던 게 LS 일렉트릭이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뉴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큰 핫했던 좀 섹터였어요. 네. 조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기 전에 가장 강력하게 밀었었던 게 바로 뉴딜 정책이었고 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대통령이 된 것도 이 뉴딜 정책의 힘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당선이 되고 나서 그린 뉴딜은 그다지 많이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맞아요. 뭐 물론 이 상황상 지금 코로나19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빠르게 잡아야 하는 상황, 또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랬었기 때문에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는 충분히 뉴딜에 대한 정책, 뉴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우리도 이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레포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전력 인프라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당연히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네. 이제 그 부분 충분히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이 대선을 코앞에 뒀지 않습니까? 앞서서도 이제 제가 건설주 이야기할 때도 대선을 앞두니까 어느 후보가 나오더라도 밀어낼 수 있는, 밀 수 있는 정책과 관련 기업들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LS 일렉트릭도 어느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밀어줄 수 있는 이야기를 언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LS 일렉트릭 지금 위치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차트 볼게요. 목표 주가는 일단 7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맞아요. 그 뉴딜 정책 관련 수혜주들이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그렇죠. 됐었고 그 이후로 뭐 뉴스 안 나오나? 이벤트 맞아요. 없나? 계속 기다리면서 행보했거든요. 네, 일단은 뭐 그 기다림에 이제 결실을 좀 맺을 때가 온 것 같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 이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치 저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또 낮은 위치의 장점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네. 손절 라인은 5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리포트를 확인해 봤는데 이 별점은 몇 점 드릴까요? 네, 일단 뭐 기업적인 성장성을 본다면 LG전자가 더 좋은 별점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네. 저는 오늘 LG전자는 별점 4점을 드렸지만 LS 일렉트릭은 별점 5점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자, 매력적이었죠? 왜냐하면 결국엔 어떠한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또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어떠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살 수 있는 위치이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살 수 없다면 그게 아무리 나중에 10%, 20%, 30% 올라가더라도 네.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지 우리의 실질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를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LS 일렉트릭을 저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점 5점 만점에 5점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도 올라가 있으면은 선뜻 손이 안 나가고 괜히 얄밉잖아요. 그쵸.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쫙 훑어봤을 때 오늘의 리포트를 다 봤을 때 혹시 네. 김태성 팀장님은 그 안에서 이 종목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요? 네, 뭐 LS 일렉트릭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 LG전자도 매력적.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파생해서 한두 종목을 더 체크를 해보자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MC 사업부에 들어갔던 투자금을 여러 가지 사업부를 또 진행함에 있어서 과감하게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전장 사업부에 이제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에 따라서 저는 로봇 산업 관련주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LG전자가 또 이제 지원을 했던 로봇스타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왔어요. 뭐 산업용 제조업 로봇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혹은 이제 앞으로 이제 산업 개발의 이 방향성, 발전성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LG전자가 과감하게 또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지금 점차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스타 저는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현재 가격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위치에서부터 만약 올라오게 된다면 충분히 박스권 상단 35,000원 1차 목표 35,000원이 넘어간다면 저는 4만 원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이제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제가 요새 드리는 종목들 대다수가 손절 라인을 굉장히 짧게 잡아드려. 네, 2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면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히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LG그룹주들을 쭉 훑어보면서 그렇죠. 그동안 좀 아쉬웠던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빠지고 또다시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면 로봇이 될 것이다. 아이고, 로봇이 그렇죠. 될 것이다. 그래서 로봇스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한번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벤트를 오늘 진행했어요. 네. TV 화면에 이제 찍어서 인증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샵 2034로 받아서 치킨 교환권 드린다고 했는데 또 제 사진이 올라왔네요. 제가 제 사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는데 아들 수학 100점 맞았어요 라고 하면서 100점도 칭찬해드리고 또 우리 저희 증시 오늘간에 함께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에 이분께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걷다 이제 아들이 수학 100점도 맞았다고 하는데 네. 치킨을 또 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좋은 네.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님은 이 치킨을 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청자님도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리포트 뿌개기 보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100점짜리 종목도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08님 축하드리고요.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